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여러 유형이 있지만 힘쓰는 유형이 다 달라요. 뭐 자기가 더 좀 발달된 근육이 있을 수 있고 발달된 부위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그 힘쓰는 유형이 다 다른데 그 유형별로 왜 그런지와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필드 나가서 야 너 왜 이렇게 팔로만 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팔로 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팔을 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손으로 친다고 그래도 손으로 쳐도 잘 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몸을 너무 많이 쓴다, 뭐 아니면은 팔을 많이 쓴다, 뭐 손을 많이 쓴다, 특정 부위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정확한 분석은 아니에요. 옆에서 훈수 두는 게. 실제로 봤을 때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가 발달했고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가령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팔과 손에 힘이 별로 없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채를 갖다 클럽을 몸에 붙여가지고요, 몸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아요. 요게 이제 타이밍이 잘 맞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잘 칠 수 있고 나는 이 이상 뭐 바라지도 않아 그러면 그렇게 치셔도 되지만, 만약에 골프의 발전을 위한다면 조금 팔 운동과 약간 손 운동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여자들의 경우 저도 아는 박사님한테 들었는데, 손가락의 힘을 길렀을 때 비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백스윙해서 갑자기 몸에 붙는 게 아니라 백스윙 할 때부터, 백스윙 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몸이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에 철푸덕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몸에 붙거든요. 그 다음에 몸으로 가져다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 머릿속에서 인지하기를 이게 너무 뒤로 뒤쳐졌다, 몸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깨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쓰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 권하고 싶은 거는, 약간 발을 모아두고 옆에서 보시면 발을 모아두고 오른팔을 접고 이렇게요. 오른팔 접었죠, 이렇게요. 그러면 오른팔 접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왼팔을 접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오른팔 접고 왼팔 접고 오른팔 접고 왼팔 접고, 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심지어 프로들한테도 많이 쓰는데, 오른팔을 접었다가 다시 왼팔을 바로 접어야 되니까 오른팔 접었다가 왼팔을 다시 접게 되면 풀릴 것 같지만, 영상을 찍어보시면 절대 안 풀립니다. 훨씬 덜 풀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몸을 많이 쓰면, 팔로만 하면 그런 게 없는데 몸을 많이 쓰면 여기서 채가 너무 처졌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을 쓰면서 캐스팅이 많이 되는데,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오른팔을 접는데 오른팔이 어드레스 때 이 위치가 여기잖아요. 이게 오른팔이 너무 많이 가면서 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요, 오른팔이 거의 어드레스 때 위치에 있듯이 이렇게 접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왼손을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접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분들, 뭐 어떤 유형을 떠나서 그냥 모두가 다 연습하면 좋은 거예요. 굉장히 효과가, 왜냐면 정타율도 훨씬 높아요. 이게 요런 레일이 있어서 내 팔꿈치가 그 레일 안에서 움직인다고 쳐보세요. 그 레일 안에서, 팔꿈치가 이 레일 안에서 요 팔꿈치가 딱 요 뾰족한 부분이 껴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 요런 레일이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레일이라고 쳤을 때 그 안에서 팔꿈치가 일정하게 그 안에서 움직이면 정타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벙커샷 할 때 오른 팔꿈치가 덜 움직일수록 일정하게 얇게 떠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고, 확실히 그거는 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했던 대로 오른팔 접고 왼팔 접고를 하면 몸에 붙어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팔 자체 기능이 좀 생긴다는 거죠. 뭐 암스윙이니 무슨 뭐 바디 스윙이니 힙턴이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는 팔의 움직임이 대부분 잘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회전이 있는데, 스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운동, 회전축 운동, 회전 운동, 그 다음에 지렛대 운동인데, 여기서 지렛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오른팔은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왼팔로 이제 스윙을 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유리합니다, 훨씬 그게. 근데 왼팔이 이제 지렛대 운동인데, 이걸 이제 잘 이해하려면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이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야, 몸이 너무 빨라. 그런가, 몸이 뭐가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 달린다는 겁니까? 아니죠. 몸이 빠르다는 건 몸의 회전이 빠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몸의 회전이 빠른 거를 이제 조금 더 깊게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이 헤드의 회전도 있잖아요. 헤드의 회전. 그죠? 이 헤드의 회전도 있는데 이 헤드의 회전이 잘 되는 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헤드가 잘 돌아야 되고 이게 더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팔도 요게 조금 돌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일자로 돼가지고 이 쇠파이프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걸 잡고 이렇게 있어도 얘가 좀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깨도 약간 이렇게 회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다른 회전들이 더 중요하지 이 모든 회전을 다 잠궈 놓고서 몸통 회전 하나로만 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렇게 제가 좀 살이 빠져나 바지가 자꾸 흘러내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몸에 붙는 유형, 여기 좋지 않다는 거, 그걸 고치려면은 이렇게 팔꿈치가 별로 안 움직이고 손으로만 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 팔꿈치의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하는 스윙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나가서 그렇게 쳐봐도 그렇게 비거리에 손해가 없을 거고 이게 만약에 잘 만들어진다면은 몸에 붙여서 온몸을 그냥 불사르면서 치는 것보다 절대 적게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 오히려 더 나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익스텐션이라는 건 신전이라고 해서 몸이 이제 늘어나면서 내는 힘이잖아요. 근데 공이 안 맞는 원인이 14가지 있어요. 14가지를 이렇게 뭐 골프학자들이 모아서 만들었는데 저도 그 14가지를 모아놨다길래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뭐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타당하게. 그런데 그 이상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캐스팅도 있고 얼리 익스텐션도 있고 뭐 오버 더 탑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많아요. 많은데 스쿠핑도 있고 뭐 그런데 얼리 익스텐션이 제일 나쁜 거예요. 제가 매번 그 설명을 할 때마다 배치기가 가장 나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치기. 근데 배치기를 하면서 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선수 시절에는 배치기 하면서 잘 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다 나중에 잘 안 됐거든요. 왜냐면 그 배치기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팔 힘이 없고 손 힘이 없을 때는 배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팔의 기능이나 이런 게 성장하면서 좋아지면 이제 배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대표적인 배치기로 PGA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몇 있지만 그래도 가장 배치기로서 성공을 크게 한 사람은 탐 레이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탐 레이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저도 약간 배치기가 조금 있었던 터라 너무 고치고 싶었는데 결국은 고쳤지만 고치고 났더니 아우 진짜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얼리 익스텐션은 배치기인데 뭐 그걸 갖다 사용해서 비거리를 늘리는데 그 배치기를 사용하고 얼리 익스텐션 이렇게 점프하고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잃는 게 좀 있다는 거죠. 이게 몸이 늘어나면서 내는 힘도 있지만 웅크리면서 내는 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장성 수축이라서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웅크리면서 나잖아요. 으아! 이렇게 하면서도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배치기의 경우 여기서 이렇게 배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백스윙 가서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배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하는데 이쪽으로 리버스 피봇 되듯이 이쪽으로 제껴진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백스윙 탑에서 조금 머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배치기를 합니다. 물론 백스윙 탑에서 머물면서 잘 치는 프로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이 거리 조절을 혹시라도 갑자기 힘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확 멀리 가거나 이래서 거리 조절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배치기라는 거는 어쨌든 제가 여기 딱 놨을 때 이 골반이 여기 앞쪽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백스윙 어드레스 때보다 튀어나가는 거를 모두 배치기라고 만약에 친다면 그렇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안 맞을 때 보면 얘가 나갑니다. 뭐냐면 올라가서 백스윙에서 이렇게 오면서 뭔가 불안하니까 이걸 같이 동원을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좋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타이거 우즈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어렸을 때 버릇이 남아서 이렇게 치는 걸 갖다가 와 타이거 킥이라고 해서 따라했던 적도 있는데 타이거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냐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그다음 포워드 스윙 하면서 오른발을 이렇게 뒤로 빼는 연습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스카리 셰플러 같은 경우는 공 맞을 때 보면 얘가 떨어지잖아요. 아마 대단히 배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치기가 있으신 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이거는 배치기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꽤 괜찮은 방법인데요.
내가 백스윙 하면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이랑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시면 요렇게요. 요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도 혹시 그게 자료로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뭘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잘 치는 선수들 이 머리가 백스윙하고 그 다음에 치고 나서 팔로우 스루 피니시까지 갈 때까지 머리를 보면은요. 머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대로 가도 잘 없을걸요. 대부분 그대로 가는 것보다 조금 낮아지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약간 낮아지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선수들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힘 잘 쓰는 선수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스윙에서 어쨌든 왼쪽 어깨랑 오른쪽 무릎이랑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백스윙이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점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일단 여기서 뜨면 밑으로 수직으로 내렸다가 다시 점프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어깨랑 오른쪽 무릎이랑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백스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힘을 훨씬 더 응축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은 셰플러의 지금 그 피니시도 마찬가지지만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한때 이렇게 치면서 얘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세게 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골반 살짝 빼보세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제가 공이 맞고 난 다음에 내 의지로 밀고 이런 걸 못하고 그냥 쭉쭉 뻗어 나가는 걸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제 꼬리뼈가 있잖아요. 여기 꼬리뼈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꼬리뼈가 가리키는 곳이 밑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섰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꼬리뼈가 밑을 보잖아요. 근데 꼬리뼈는 항상 위를, 저쪽을 본다. 스윙하는 내내 꼬리뼈는 저 뒤를 본다. 계속 뒤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손을 많이 쓰게 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 그러나 그렇게 놓고서 계속 치다 보면 아, 이 팔이 얼마나 잘 써져야 된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 단계로는 이게 먼저지 다른 게 먼저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꼬리뼈를 뒤에다 놓고 팔이 이렇게 내려와서 치는 이게 되게 인위적이고 불편하고 그래도 계속 해가지고 그게 좀 몸에 배면 그 다음에 몸이랑 같이 써도 되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길 잘라서 이 팔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팔을 어깨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잘라서 상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다 만든 다음에 하체에다 붙여서 하체랑 쓰는 거죠. 제가 팔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골반이 돌아가는 정도가 있죠. 근데 이걸 팔을 빨리 쓰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하체는 주로 잡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야 팔을 빨리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치가 너무 심하다고 쳤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번에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고 배치기뿐만 아니라 맞춰 치는 분들, 공을 이렇게 깨끗하게 쭉 거침없이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맞히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왼쪽 무릎, 그 다음에 왼쪽 골반,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여기가 이 왼쪽 무릎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왼쪽 골반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왼쪽 어깨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공이 어떻게 칠 건지 정해지는 거라고. 머리가 그 자리에 있는다고 절대로 잘 안 맞습니다. 머리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번엔 반대쪽입니다. 공이 맞는 순간에 오른쪽 골반이 뒤에 있어야 된다. 나가지 말고 뒤쪽에 두자. 이걸 첫 번째로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뒤에다 두잖아요. 그러면 주로 배치기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두게 되면은 스윙 궤도가 인아웃 궤도가 막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몇 나오고 이렇게 아주 악성 그냥 인투아웃 궤도가 나오던 사람들도 확 궤도는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찍 밀리거나 돼지꼬리 나는 게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오른쪽 어깨도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어드레스 때 그 어깨의 위치거든요. 공 맞는 순간 오른쪽 어깨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되고 나면 턱도 공 맞는 순간에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왼쪽 콧구멍이 공을 향한다. 이런 생각. 왼쪽 귀가 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중요한 것처럼 이쪽에서는 턱, 오른쪽 어깨, 오른쪽 골반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 골반 뒤에 두고 오른쪽 어깨 뒤에 두고 턱 이렇게 두면은 아무래도 뒤에서 칠 수가 있는 거죠. 뒤에서 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치고 나서 힘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이 딱 맞았다 떨어지는 게 1000분의 2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잠깐 붙었다 떨어지는데 공은 여기서 맞았는데 이 치고 나서도 계속 힘이 들어가는 거 좋지 않아요.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공이 맞고 난 다음에 더 속도가 많이 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100km로 내려오던 채가 공에 맞으면 17%? 약 17% 감속이 된다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km로 내려오던 게 공이란 가만히 있는 공인데도 튕겨 나갔는데도 그 마찰에 83km가 된다고 치면은 공의 힘 전달이 그만큼 돼서 내가 속도가 주는 거니까 치고 나서 더 빠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못 들어서 공 맞고 난 다음에 힘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공은 이미 떠난 다음에 힘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 치기 전에 공이 맞기 전에 힘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스윙이 되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힘쓰는 구간이 여기 이 정도라 그러면 요걸 요로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힘쓰기 좋은 방법이 대부분 이거 하고 여기서 힘을 쓰니까 여기서부터 힘쓰기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저는 백스윙 타면서 멈추라는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레슨할 때는 가끔씩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백스윙 갔다가 공을 탁 치면서 여기서 뭔가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연습장에서 드라이버로 하셔도 되지만 드라이버보다는 아이언 가지고 백스윙에서 멈추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러면 공을 땅 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못 멈춰요. 여기서 뭘 못해요. 그냥 거침없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용도로만 쓰시지 실제로 칠 때도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가면 훌륭한 레슨너들한테 가서 레슨을 받으면 이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럼 걔네들이 그걸 도대체 왜 많이 시키나 그래서 한국 프로들을 많이 가르쳤던 프로하고 얘기했더니 한국 프로들은 미국 가서 이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한국 골프장이 좁으냐 오비가 많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자꾸 좁은 데다 드라이버 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자꾸 쓰고 조작을 했던 게 눈에 보이니까 깔끔하게 지나가지 않으니까 탑에서 멈췄다가 치라는 얘기를 하죠. 그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저도 그 연습을 했고 그걸 함으로써 많이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문질러 맞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내가 힘을 어떻게 쓰나 보시고 더 많은 유형의 잘못된 케이스도 있지만 일단은 대표적인 그 두세 가지의 그 힘 잘못 쓰는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유형을 다 차치하고서도 제가 설명을 빼고서라도 제가 하라고 그랬던 그 연습 방법들을 조금 연습해 보시면 그럼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친다, 이게 문제다, 어디 가도 잘 못 고친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본인이 뭐가 잘못됐고 뭘 고치고 싶다라는 걸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 아니면 뭐 언제든지 제가 그거를 잘 한번 풀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